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혁신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봤습니다. 인사는 바로 CEO의 정책과 CEO의 메시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EO가 구성원들한테 강조하는 뜻한 말을 알려줄 수 있고 확인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직원들이, 모든 구성원이 나도 저렇게 하면은 승진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사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리고 제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음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평가와 보상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신, 경영을 하게 되면은 경영의 기본적인 것, 혁신 경영의 더더욱이 혁신 경영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경쟁과 책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책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경영에 자유를 주어놨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자유를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책임을 주면은, 잘했을 경우에 바로 보상을 해주고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어땠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혁신 경영에 있어서, 또 경영에 있어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평가가 없는 혁신은 의미가 없는 것이 형식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경영에 있어, 혁신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고객과 성과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만드는 실질적인 기업이 또는 실질적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과평가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바로 이 기업이 또는 이 조직이 바라고자 하는 모습, 미래의 모습, 그게 개인은 꿈이고 기업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꿈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 목표를 정할 것이냐, 중장기 목표,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는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 달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를 무엇으로 정할 거냐? 자, 수출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금년도의 수출 목표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장기적인 목표는 수출 목표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수출 자체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표를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 얼마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 배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실행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성과 지표의 설계와 그 다음에 그 설계되어 있는 지표별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할 거냐 하는 목표 배분에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하지 않는 성과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또는 조직에 비해서 월등한 목표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더 CEO가 바라는 그리고 그 기업이 바라는 근본적인 방향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별 목표를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표의 적절성 평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지표를 가급적이면 연말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과소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를 어려운 지표를 피해서 쉬운 지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증가를 해야 되겠다면 수출 목표를 얼마를 정해야 되는데 수출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수출 목표를 얼마를 해놓으면 반드시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출을 가기 위해서 해외 수출 촉진단 몇 명을 보내겠다. 몇 해 보내겠다. 그리고 바이어를 얼마를 국내에 불러들이겠다. 몇 해 몇 명. 이런 예형적 목표로 정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 얼마 됐느냐 관계없이 바이어 몇 명만 끌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을 모아서 해외에 몇 번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 쉬워지죠. 그러면 근데 우리 조직 전체로 보면 수출은 그럼 과연 됐느냐 하는 것은 촉진단이 가고 바이어가 왔다고 해서 수출이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몇 번의 계속적인 서비스가 뒤에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2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출 실현 목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지표를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놔두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조직 전체의 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직 전체에, 이 기업 전체의 수출 목표가 금년도에 최소한도 20억 목표를 정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개별적인 성과 지표별로 그런 목표를 정했다면 10억도 달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도출, 성과 지표 설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표의 적절성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CEO가 직접 간부와 함께 각 분야별로 지표가 과연 대표성 있게 됐느냐? 또 대표성이 있다면 그 목표는 수량은 총량 목표 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느냐 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평가한 결과는 바로 이 사람의 공격적인 대표성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이 좀 낮다. 그러면 90%를 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100% 달성해도 90점밖에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지표는 성과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싫으면은 바로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절차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CEO가 바라는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의 설계가 바로 될 수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 보장하는 방법이 바로 지표의 적절성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실무적으로 간부들이 1차 거르는 과정을 하나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CEO가 직접 대개 제가 대학 같은 데서 이 성과의 지표의 적절성 평가를 하면은 한 이틀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표별로. 그렇게 되면은 CEO 입장에서 봐도 공부가 됩니다. 이 분야의 이 업무가, 이 지표가, 이 목표가 과연 괜찮느냐를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고 전체 총량적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표의 적절성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가 설계되면 바로 이런 평가는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를 하는 것을 연말에 의해서 모아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큰 조직의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실적을 받아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시간 낭비가 또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보고 감독자나 상위자나 당사자가 보고 나는 왜 늦어지는가, 그리고 위에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부서가 늦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실시간 평가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야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경우를 예로 한번 전략목표 설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협력재단은 기본적으로 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 간 바로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는 어떻게 정했느냐? 바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준다. 그리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일거를 조성한다. 바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작동시키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 목표고, 전략 목표에 맞는 전략 과제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도출, 그 기업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도출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제가 코트라 사장을 할 때 했던 바로 사업 평가, 이런 성과 평가의 기본적 흐름을 한번 예로 들면서 보겠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1차적인 1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장이 생각하는 경영 목표, 비전과 경영 목표, 그리고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 목표,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각 본부장, 사장과 본부장, 팀장이 서로 협의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총량 목표와 조직별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협력재단의 경우에는 그 전략 목표를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목표 관리에 설정된 수치는 바로 팀의 경우에는 바로 정산 시스템, 이것은 CRM을 중심으로 한 업무관리 시스템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거의 60% 정도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평가단이나 외부 평가가 필요한 것은 평가 자료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 목표는 바로 주기별로 들어가는데 바로 팀장이나 무역관장, 코트라의 경우에 무역관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평가한 BSC 평가 결과를 100% 반영하고 직원들은 이 결과를 70%, 개인의 MBO를 30%, 100%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 평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코트라에 있어서 과거 BSC에 의한 성과 관리를 했던 코트라의 기본적인 업무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바로 경영 목표, 앞서 말씀드린 목표 설정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코트라의 비전은 가치를 창출한 세계 최고의 무역 투자 전문기관이었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는, 기본적인 경영 목표는 뭐냐?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출을 제1주의로 했고 투자 유치를 제2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즉 IMF로부터 애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환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이 투자 유치입니다.
그러면 그게 외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영 목표는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는 거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과와 고객과 프로세스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 BSC 관점별로 전략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전략 과제는 기본적인 것은 수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수출 목표 달성, 신규 수출 창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KPI, 성과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투자는 투자 유치 활동 활성화하고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고충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국가 투자 목표 달성과 유망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두 가지 경영 목표, 핵심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이 전략 과제별로 KPI, 즉 전사적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KPI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핵심 성과 지표에 따른 바른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목표나 정책 과제 그리고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